자, 오늘도 우리 파트너분들과 함께 꿈의 주식을 찾아라 함께 이어갑니다. 최근에 소개해 주신 기업들이 워낙 좋은 기업들이라서 이제 시장 안 좋은데도 뭐 꿋꿋했고요. 오히려 뭐 꾸역꾸역 올라가는 기업들, 뭐 급등하는 기업들이 좀 속출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단기 먹거리 일단 연초에 한 20% 뜰만한 종목, 그리고 내년 한 해를 놓고 본다면 최소 50% 이상 뜰만한 종목 각각 한 종목씩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단기 유망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단기 유망주 키워드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들어주시죠. 자, 우리 이경락 파트너께서는 키스코. 키스코. 조금 헷갈리는데.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전기차. 순진한 건가요? 그냥 전기차 관련주 준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건 아닐까요? 자, 우리 강정욱 파트너께서 뭐를 잔뜩 적어놨어요. 지가 12지신의 첫 번째인 이유는 하고 옆에다가 지를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한데. 지로 보이죠. 예, 고맙습니다. 아니, 지도 이렇게 배가 좀 뚱뚱하네요. 어차피 자신이 투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종목 얘기하시려고 이런 키워드를 준비했는지, 자, 세 분 파트너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P&E 솔루션, 경인 양행, 테크윙. 자, 한 번씩 다 들어보신 종목들인 것 같은데 사실 다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왜 이 종목들을 또 이런 키워드로 또 준비를 하셨는지 먼저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코랑 뭔 상관이 있을까요? 왠지 세련됐죠. 경인양행보다는 키스코라는 이름이 굉장히 세련됐는데, 경인양행이 기존의 사카린 기업에서 이제 전자재료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키스코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전자재료 사업부를 영위하는데요. 그래서 좀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키스코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되게 키스코랑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 회사 이름이 키스코예요. 아, 실제로요? 예, 느낌이 세련되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경인양행보다 낫지 않나? 아, 지금 회사가 상장사 지금 그거는 경인양으로 돼 있는데 네네. 원래 회사 이름 키스코다. 예, 전자재료 사업부는 키스코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련돼 보이네요. 네, 그렇죠. 다르게 느껴지죠? 경인양행 하면 사카린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담고 있는지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기차 관련주 P&E 솔루션. 네, 이건 뭐 그냥 전기차 내년 뜰 것 같다. 전기차는 뭐 장기적으로 사실은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차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다 2차 전지를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2차 전지를 제외한 전기차 관련된 성장에 대한 수혜주 그런 부분에서 그냥 간단 명료하게 성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간단 명료하게 가장 직설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사실 전기차가 아니어도 다른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많이 시장에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게 되면 가장 수혜가 될 만한 기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P&E 솔루션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아주 공교롭게도 사실 어제 이 시간에도 P&E 솔루션이 한번 소개가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는 우리 누구냐, 이 셀트리온 좋아하시는 권정호 대표님께서 난 P&E 솔루션, 원래 항상 바이오 하시던 분이 전기차 관련주를 가져와서 제가 신기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전기차 한번 봐야 될 때 된 것 같다 얘기를 주셨는데, 자, 어제랑 또 다른 내용이 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우리 특히 조민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탐방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기업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들, 좀 좋은 내용들 좀 들어볼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강정욱 파트너께서는 네. 자, 테크윙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게 12지신의 지하고 테크윙하고 네.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원래 이제 우리 12지신이라 그러면 자축인묘라고 해서 이제 네. 지 다음이 소, 그 다음에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네. 뭐 얘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12지신 순서를 정할 때 실장님께서 야, 아침에 이날 제일 빨리 오는 애가 첫 번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가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일단 갔는데 그 소 머리 위에 지가 올라타 있었답니다. 그래서 딱 결승선 앞에서 지가 딱 먼저 떼어 내리는 바람에 지가 이제 먼저, 그 다음에 소, 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테크윙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이번에 이제 보니까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 소위 말해서 반도체 디램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요즘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하는 종목군들도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뭐 검사 장비 업체로서 이런 부분을
올라타 있다가 먼저 좀 뛰어내려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테크윙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테크윙이 공교롭게도 오늘 뭐 시장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최근 내내 좀 소외받고 있다. 오늘 갑자기 이제 10% 뜨긴 떴지만 워낙 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꿈틀대면은 또 사람들 관심이 몰리게끔 밀리면 사야지 하고 또 대기 매수도 깔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오늘 또 공교롭게도 좀 준비했던 종목들이 보통 연초에는 IT나 2차 전지 기업들이 보통 좀 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딱 지금 거기에도 맥이 맞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주가 뜰만한 모멘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양행. 뭐 사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살짝 좀 뜨는 경향이 있는 기업이긴 한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1월달에 정책 기대주들, 그러니까 항상 1월달에는 정책 기대감을 아는 종목들이 뜨는데 제가 그 산업통상부 홈페이지랑 국토부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뭐 무역부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인양행 그 뭐 TV 방송에서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인터뷰 내용 보게 되면 또 뭐 국무총리가 방문했다 경인양행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동사가 이제 포토레지스트,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한 포토레지스트의 원재료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요. 또 이 원재료가 또 일본으로도 역수출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제 국산화에 어느 정도 아성을 만들어 놓은 기업에다가 이제 삼성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CPI 필름의 원재료도 동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프리미엄이 주어지면서 주가가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 1월 효과 또 뭐 내년 총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권 여당의 정책, 뭐 청와대의 정책 이런 것도 얘기 많이 나오겠죠. 그 중에 이제 소재 국산화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국회에서도 요거는 이제 법안 통과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통과 과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소재 국산화 관련돼 가지고 경인양행만 한 것이 없겠구나 싶어 가지고 선택을 했고요. 또 가장 일단은 그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뭐 내년에 그 폴더폰 CPI 필름에 들어가는 원재료까지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실적 회복세가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1월 효과 관련된 종목으로 뭐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1월 달까지 한번 승부를 걸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관련된 이벤트 노출되면서 한때 시장에서 좀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시들시들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1, 2월 달에 또 이쪽 관련된 이벤트가 좀 뜨면서 다시 한번 또 주가를 붙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시총이 한 3천억대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뭐 당장 버는 거는 뭐 100억대 중반 정도를 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밸류 부담 때문에 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이벤트 플레이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연초에 한번 거래 붙으면서 다시 한번 위쪽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조민기 파트너의 P&E 솔루션 요거는 왠지 제가 봐도 중기우망주 같은 기분도 들긴 드는데 뭐 단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이 회사도 혹시 탐방 다녀오셨나요? 일단 P&E 솔루션은 제가 IR에 참석을 했었던 것 같고요. 좀 회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기를 만드는 자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고 이제 그 전기차와 관련된 시스템 이런 쪽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그 P&E 솔루션을 단기 종목으로 좀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저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 댁에 갔는데 되게 오래된 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라인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이나 이제 아파트나 무슨 쇼핑몰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주차장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옛날 노후 좀 오래된 아파트에도 주차장에 이제 그런 시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원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내년도인데 벌써 지금 뭐 벤츠라던가 뭐 다양한 그 외국에 있는 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전기차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전기차를 얘기하다 보면 포커스가 이제 뭐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소재단에 있는 회사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기차 그러면 다 2차 전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2차 전지들 주들이 첫 번째는 밸류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증설이 이어져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다소나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있어서 나왔었던 얘기들이 이제 ESS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국산 관련된 이제 국내 완성된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우려감이 좀 잔존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시대적인 흐름은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주가는 거기에 선행해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성을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 쪽보다는 전기차가 됐을 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체가 무엇이 될까? 그러면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은 차를 만드는 회사가 됐던가 아니면 2차 전지여야 되는데 2차 전지는 다소 이제 밸류라던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이슈들 때문에 좀 시장에서 부각을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전과 관련된 부분들 어찌됐든 인프라가 또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보면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포터까지 1톤 화물차까지도 전기차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제 거리가 좀 짧습니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승용차 대비해서 한 200km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충전 시설이 계속해가지고 확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신축하는 건물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건물의 주차장까지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이제 탑재가 된다는 얘기는 집은 안 바꾸지만 차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기차의 어떤 성장 사이클과 이 충전 시설을 하고 있는 P&E 솔루션의 어떤 성장 사이클은 동일한 방향성을 좀 띠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도 그런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자, 이 뭐 전기차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다 조그만했고, 네, 볼품 없이 생겼고, 네, 속도도 얼마 안 나오고, 네, 거리도 얼마 안 가고, 또 충전할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전기차 뭐 그림은 좋은데 대중화가 이게 쉽겠느냐라는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전기차들 보면 진짜 멋지다. 뭐 또 보조금까지 더해서 보면 와 싸다. 뭐 이런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만 전기차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뭐 현대차, 기아차도 합니다만은 뭐 폭스바겐을 포함해서 유럽에 잘 나가는 자동차 업체들이 다들 지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전기차는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봐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는 아직 밸류 부담. 대부분 뭐 실적 대비 한 3, 40배 거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밸류 부담이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요건 아직 싸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참조적으로 지금 올해 실적이 한 145억 정도 뜨는 것 같고요. 내년 내후년도면 200억 무난하게 넘길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데 현재 시총이 1,400억대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싸긴 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P&E 솔루션 들어봤고요. 자, CB신의 G가 될 수 있는 기업.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감이. CB신의 G가 될 수 있는 기업 테크윙.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기업. 자, 테크윙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사실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쪽이든 메모리 쪽이든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먼저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쪽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비메모리에 대한 시장의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알파고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알파고라고 안 부르고 알파둑이라고 부르는데 고가 일본어로 바둑이죠. 그래서 이제 알파고는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이게 AI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알파둑이 됐던 알파고가 됐던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 컴퓨터 화면만 하나 봤습니다만은 이런 AI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버용 D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구글의 서버용 D램 부분의 그 건물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건물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 안에 전부 다 서버용 D램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가 됐든 비메모리 반도체가 됐든 출하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출하량 증가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소비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검사해야 됩니다. 이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테크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일단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수출량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오늘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단기적으로 좀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장비업 테크윙보다는 다른 장비 업체가 더 나은 장비 업체도 있습니다만은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동 걸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주력으로 일단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삼성이 너무 좋은데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다변화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은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됐던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국의 위협은 어떻게 보면 테크윙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반도체 부분의 검사 장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외관 검사 장비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부분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QLED 부분에서 이제 OLED 대형 OLED 쪽으로 좀 넘어가겠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OLED 시장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된다면 일단 테크윙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 능력 자체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고 주가도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물론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인 차트 위치로 보면은 주가도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공략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테크윙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게 관계사들이 막 설비 투자할 때 장비 발주 들어오니까 이게 막 늘다가 이제 설비 툭 끊겨버리면 이게 확 줄어버리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익 변동성이 좀 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 방 늘 때는 확 내렸다가 또 줄 때는 확 줄어버리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연간 순이익이 지금 보니까 380억 뜬 것 같은데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익이 한 200억대로 줄어든 것 같고요. 올해는 뭐 미중 무역 분쟁 직접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예상 순이익이 한 50억대 겨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 좀 완화되면서 다시금 설비 투자 좀 재개되고 하면 내년 내후년도 실적은 다시 예전 실적을 회복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보고서들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일단 과연 이제 수주가 들어오는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추정 실적 기준은 300억 정도는 내년이면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라서 지금 2,100억대 정도라면 크게 가격은 아직은 오늘 많이 올랐지만 큰 부담은 없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첫 번째 단기 우망주로 소개해 주신 종목들이 대부분 어쨌든 연초에 이벤트가 좀 붙는 뭐 전기차 관련주든 뭐 IT 쪽이든 뭐 이쪽 좀 계통인데 딱 들어보시기에 뭐가 좀 제일 지금 세 종목 중에 요거 제일 빨리 갈 것 같다, 요게 좀 안전하게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좀 있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어때? 테크윙도 좋아요. 뭐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 매출이 또 확대되는 구조니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하는 종목이었고요. 근데 P&E 솔루션을 보게 되니까 이번에 그 유럽에서 아이오니티라고 해가지고 3분 만에 100km 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분 안에 완충할 수 있는 뭐 400km 정도로 완충할 수 있는 그런 급속 충전기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또 200kW짜리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한 15분 안에 완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이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이제 새로운 신규 전기차 업체들 간에 급속 충전기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P&E 솔루션도 이런 분위기에 한번 또 휩싸인다라고 하면 한번 또 모멘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내놓으면서 이제 200kW 충전기를 내놨거든요. 저녁에 이제 미 저녁에 깔기 시작했는데 그 분위기가 이어지면 P&E 솔루션이 단기 모멘텀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어쨌든 간에 종목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과연 이 종목이 포함되는 업황이 좀 괜찮을까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보고요. 이 두 번째는 그렇죠, 업황도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좀 뭔가 차별적인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좀 강하게 선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두 번째인데 얘기 나온 김에 P&E 솔루션 좀 기술력은 괜찮은 업체인가요? 일단은 국내 쪽에서 반영되고 있는 뭐 정부 사업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거의 수주를 많이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수주 기존 잔고들이 계속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기존의 수주에
발생된 부분들이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기업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리고 사실 이제 충전기 쪽이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하는 회사들이 뭐 중소기업 비상장 회사들도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이 충전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그 수주를 많이 해봤고 이 시공에 대한 능력이 검증된 회사들이냐.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충전기도 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품목에 대한 다변화를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레퍼런스라고 하니까 이제 안정성인 거죠. 이제 네. 전기와 또 이런 충전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P&A 솔루션은 상당히 좀 이미 시장에서도 검증된 기업 중에 대표 주자라고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번 주 들어서 좀 급등을 해버렸고요. 보통 또 이 10,000원 밑에 있던 회사가 10,000원 위로 팍 올라오면 또 보통 시장 조금만 흔들리면 10,000원 밑으로 살짝 또 빠지기도 하던데 어쨌든 간에 좀 고를 때 기회로 보면 좀 괜찮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강준 파트너께서 보시기에는 세 종목 중에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좀 있으신가요? 세 종목 말고 두 종목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일단 P&A 솔루션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충전 시장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국가 충전 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 붙고 있는 회사들이 CJ, 대한통운, 이마트, 현대글로비스, 휴맥스 등도 지금 충전 사업에 붙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 채널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룹사들 부분도 일단은 붙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아파트에도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룹사들은 그룹사 내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 사업 자체가 내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충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저번에 그 유튜브 방송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은 충전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충전된 전기요금은 누가 받죠? 한국전력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실 때 P&L 솔루션도 보시고 같이 이제 한국전력의 수익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한국전력까지 함께 엮어서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내년 50% 이상 오를 만한 종목들 각각 한 종목씩 또 소개드린 시간 함께합니다.